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CPI와 대나이브스의 전망, 그리고 라스베가스 자율주행 승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 미국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인데, 이번 데이터와 FED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은 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8월에 2.9%에서 살짝 오른 수준으로 예상치 3.1%를 하회했지만 최근 1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고 연간으로도 3%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월별 코어 CPI는 7월과 8월 모두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됐고 주거비는 여전히 압박을 주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지연으로 발표는 늦어졌지만 시장은 부드러운 착륙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데이터가 FED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 29일 25bp 인하 가능성이 96.7%로 거의 확정적이고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94.4% 이상으로 연말까지 총 50bp 인하를 시장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상반기까지 누적 인하 폭은 75bp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FED가 2% 목표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경제 영착륙이 현실화가 된다면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타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오늘 테슬라는 3.4% 하락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433.72달러로 전일 대비 15.26달러, 약 3.4% 하락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은 9,300만 주로 활발했지만 최근 상승 후 실적 발표 이슈로 단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차트 전체를 보면 25년 3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이고 파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상단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471달러를 넘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간, 지금 갭되어 있는 구간을 메우려고 다시 내려올 수도가 있는데, 이 구간이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를 매입한 380에서 390달러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420달러부터 밑으로 가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한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거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 RSI가 60대 중반으로 현재 중립지대입니다.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한다 하면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줍줍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은 대나이브스의 전망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로보택시와 AI 성장 기대가 주가의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단기에 3에서 5%의 조정은 이제 그냥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점인 488달러를 돌파를 한 뒤에 그 대나이브스가 얘기했던 연말에 600달러 이상의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대나이브스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잠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테슬라 얘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소식은 드디어 라스베가스 보링 컴퍼니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베가스 당국이 허락을 내려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보링 컴퍼니 영상을 보시면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스템으로 운행을 합니다. 차를 타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서 터널 아래로 내려갑니다. 베가스 스트립은 정말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걸어가기엔 조금 힘든 거리이고, 게다가 교통체증은 심하지 않지만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택시와 터널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로 모델 Y를 활용 중인데 텍사스 오스틴의 로보택시와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절차 때문이고, 처음엔 무조건 드라이버가 있어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서 무인 운행 허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베가스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스틴처럼 점차 확대될 건데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 타본 리뷰를 보면은 터널의 동그란 루프를 돌 때 FSD에 맡기니까 인간 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전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거리를 재면서 좁은 공간에서 긴장하면서 부딪힘을 피하려고 둔탁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하지만 FSD 센서로는 모든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계산 속도와 정확도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AI가 이런 정밀 작업을 더 잘하는 시대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고, 리뷰에 따르면 인간의 개입 없이 완벽했다고 합니다.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형식적일 뿐 데이터 수집용이고, 바쁘지 않아서 돌아올 때도 재탑승이 허락됐다고 합니다. 지금 테스트 단계이지만 매력적이고, 라스베가스의 전체에서 지상과 지하에 로보택시가 운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 소식은 이번에도 데나이브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여러 곳에서 발언을 했는데 미래 전망과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조만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늦어도 26년 초까지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총은 약 1.44조 달러인데 연말까지 30에서 40% 상승을 한다면은 2조 달러를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나이브스는 주가가 600에서 700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유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틱스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 시장까지. 무서운 시대죠. 프로그래밍 로봇은 누구나 하지만 AI로 스스로 판단하는 진짜 로봇은 테슬라가 선점을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핵심은 테슬라는 이제 AI 회사라는 겁니다. 자동차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폭발적인 성장은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에서 올 것이고, 사이버캡과 로보택시가 전 세계로 확장될 테니까 테슬라의 AI 머신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됩니다. 우버의 규모를 넘어선 사업이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테슬라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과거의 랠리를 놓친 비판자들이 테슬라를 기술 회사로 못 봤습니다. 비판만 하다가 기회를 날린 거죠. 혁신을 믿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요. 캐시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우드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데나이브스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가 최고의 자산이자 전시 CEO입니다. 자율주행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결단력이 차별하고 카메라와 AI 베이스로 간 것은 머스크의 판단 덕분이죠. 내년에 30에서 35개의 도시 배포 계획이 현실적이지만 오히려 보수적일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말에 8개에서 10개의 도시로 확장을 해서 내년에는 30개 이상 확대되면 대부분의 메이저 도시가 커버가 됩니다. 미국 인구 대부분이 포괄하니 2조 달러 자체가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가치는 자율주행을 넘어서 AI, 에너지 전체입니다. AI 5칩, 메가팩, 파워월 등의 결합이 4차 산업을 혁명을 이끌었는데 테슬라 자체가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를 하고 있고, 데나이브스는 자동차 판매로만 보는 애널리스트들을 거르라고 합니다. 거르기. 왜냐하면 테슬라 차나 자율주행을 직접 체험을 하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도 30%에서 40% 성장이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 의견처럼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로보택시의 확장성과 파급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제시한 $2,600는 29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로보택시의 $10조 시장에 선점과 독점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고, 내년까지 30에서 35개 도시에 확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 도시는 대부분 커버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해외 진출까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전체 수익의 63%가 로보택시에서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의 88%가 로보택시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테슬라의 AI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들을 얼마 전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열을 했는데, 그 나열했던 자료입니다.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총 5가지를 꼽았는데, 소름 돋게도 그 중에 4가지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보고를 했고, 매각이나 매입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죠.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대목인데,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며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괜히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를 제시하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 분량이고, 캐시우드는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5개를 뽑아봤는데, 이 자료가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4가지 내용들이 이 자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번역까지 해놨으니까 한 번씩 완독을 하신다면은 오늘처럼 주가가 떨어져도 이건 매수의 기회다 라는 느낌이 팍 오실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서는 시청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구글 폼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한 번 더 빠짐없이 보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무조건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들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해를 하거나 분쟁이 길어지면은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 소재 기업들인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및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있는데, 2019년 트럼프 중국 제재 철회 당시 이 섹터는 단기적으로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11월 1일에 예정돼 있던 100% 관세가 만약에 극적으로 둘이 이제 화해를 잘해서 이 100%의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급등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간을 체크하셔가지고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출하기 눌러서 남겨주시면은 똑같이 보고서와 함께 이 종목들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금액들은 다시 테슬라의 수량을 늘리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의 수량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매출은 예상을 초과했지만 수익은 약간 못 미쳤는데, 그런데도 공매도 세력들은 테슬라가 무너진다 라고 떠들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아담 조나스는 로보택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오랜 누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 차나 자율주행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것들을 못 보는 것인데, 하지만 직접 타보면 180도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담 조나스는 또 테슬라가 스티어링 휠이 있는 자동차 사업에서 품위 있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핸들이 없는 사이버 캡을 의미합니다. 내년 2분기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입니다. 사람보다 잘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왜 필요해? 라는 것이죠. 자동차 전문가인 아담 조나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견고한 자유현금 흐름 프로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현금 흐름이 엄청났죠. 이 막대한 캐시를 미래의 기술에 투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빅테크 경쟁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에서 불을 훔치는 능력,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AI 시대를 이끌 최고의 CEO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해결이 되면은 세상은 진짜 완전하게 바뀔 것인데, 아담 조나스와 같은 전문가들이 FSD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캐시 우드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댄 아이브스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반대인 비판가들은 한 번도 안 타봤으니 모르는 것이죠.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흔들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주가가 잠깐 밀린다 하면은 매수기에다 생각하시고 줍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